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뭐 목요일 날은 태풍이 심하게 온다 해가지고 일찍 퇴근을 했었고, 또그 금요일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그 이제 이 후배 동생 부무사가 아주 괜찮은 일을 맡고 해서 이제 밥을 한번 산다 하길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놓고 업무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대로. 이제 그럴 때 아주 딱 그 본인들이 공부했던 그 판례가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딱 서브를 받으면은 딱 일이 해결되는 게 있죠. 하여튼 많은 자격사들도 내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기본 실력이 안 되면은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 일단 그 정도 하시고 55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회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와 관련된 것인데, 배양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처분 행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처분 행위와 뭐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럼 자 1번,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 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회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 배상에 있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회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이야기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임법상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 변제권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사회행위이고, 그 이후에 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자 2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임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춰서나 그것이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맞춰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거 하여튼 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밥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령에는 반드시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통정허위표에 있어서 무효인 경우를 하더라도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를 상정해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 등기 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위 명의시사 약정은 무효이지만, 즉 명의시사 약정 무효이라 하더라도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4번,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행위 지속권을 행사하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 책임자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 지속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병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명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사회성이 탈락된 경우에는 청구 기각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사회행위 당시에 그 채권자의 채무자의 무자력은 누가 입증할 것인가? 취소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이론상.
근데 그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소송 소장을 쓰게 되면 좀 탄력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사행 취소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이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강제 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급 재산이든 적극 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 인지 여부가 변제 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나번 채무자의 무자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한 두 개만 봅니다.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로마자 5번 압류금지 채권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들. 그 다음에 로마자 8번 하나 보죠. 채권자 지주권에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회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회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가까운 장래의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비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변제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거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질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행위가 아니라는 거. 뇌물변제 이것도 상당한 가치로 평가되었다면 사회행위가 안 될 것인데 안 될 수 있는데 쭉 안 보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게 된다면은 사회행위가 된다. 좀 더 보면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를 자해서 다른 채권자의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 변제 제공 행위는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음번에 로마자 1번 앞에서 본 것이고 로마자 2번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정리하여 특정 채권자가 추구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을 정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는 경우에 정려행위의 사회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때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인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뭐 로마자 4번 법리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채무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면 이때 이 제3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하겠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는 없었으니까 사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때 판단하는 겁니다. 556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설정 행위와 관련해서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행위는 부동산 가액적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 있는 그 저당권자는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보호를 받을 거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는 당해 부동산 양도라는 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왜? 남는 재산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피담보 채권액이라 하면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한 채권 금액이다.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557페이지입니다.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변제에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비담보채권액은 그 공동저당권의 비담보채권액 전액이 된다. 저당권 쪽에 가서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번 건물 공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 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이게 불가분 채무다. 그렇다면은 전액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 로마자 4번 채무초과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회행위가 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이런 경우라면은 사회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에게 비달하는 경우 사회행위에 해당한다. 그 정도 하시고 558페이지 로마자 6번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 매입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부득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로마자 8번
신축 건물 도급인이 민법에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 담보로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며, 신축 건물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 설정 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 하시고, 로마자 10번.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 제공된 부동산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 채권액을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면 사회행위가 성립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로마자 11번. 주택임자보호법 최우선 변제권은 임사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 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담보 적용 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 설정 행위는 사회행위가 된다. 기타 사회성과 관련되는 거, 소멸시효 이익 포기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고, 로마자 3번. 영업양도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고,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주관적 요건. 채무자의 악의, 즉 사회의사, 채무자의 악의, 사회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회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회에서는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변제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은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사회 취소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서 취소 안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인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회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 사회의사는 추정된다라는 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 또는 전득자, 수익자로부터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넘겨받은 자의 악이란 사회행위 시 또는 전득 시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왜냐면은 요때 넘어왔을 때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거나 추정되었기 때문에 그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된다는 거. 이들 자신이 사회에 취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때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단락. 나아가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자산 회복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그래서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로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회 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행위의 사회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 사회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가 누군가에 따라서 채권자 지속권 행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20분에서 2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